2008년 나사는 거미는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까라는 흥미로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미 2마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거미는 주요 참여자였고 두 번째 거미는 첫 번째가 살아남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거미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백업 거미가 방에서 탈출해 친구 거미를 찾아갔고 그 결과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미들은 서로를 방해하는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미의 먹이가 되어야 할 파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이 용기에서 탈출해 실험실의 앞쪽 창문을 덮어버렸죠. 시간이 지나자 거미들은 애벌레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 첫 번째 실험은 실패했지만 거미 실험을 기획한 연구원 중 한 명은 여전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2011년 그녀는 같은 실험을 반복할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연구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다른 종의 거미를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ISS용 거미 2마리와 지구용 거미 2마리 등 총 4마리의 거미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거미를 다양한 중력 조건에 노출시켜 거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컷 거미 4마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중 2마리가 실제로는 수컷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 거미의 성별을 파악한 것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다행히 수컷 1마리는 이미 우주로 보내졌고 나머지 1마리는 지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거미들은 거미줄을 만들고 해체하고 중력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거미줄을 만들며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3대의 카메라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 거미들이 거미줄을 만들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미는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대칭적인 거미줄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거미줄의 중심이 가운데에 더 가까웠고 놀랍게도 거미들은 지구에서처럼 항상 머리를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를 만든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빛입니다. ISS의 거미들은 광원이 있을 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미줄과 비슷한 비대칭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거미가 우주에서 방향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의 램프는 상단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의 측명 등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무중력 상태에서 빛이 거미줄의 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조명이 꺼졌을 때 거미들은 거미줄 안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으면 거미는 광원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미는 빛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거미는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만들고 빛이 없어도 먹이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거미의 거미줄 자체는 어디에 있든 멋지지만 거미 몸속에 작은 실크 생산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미의 몸 안에는 실이 고농축 액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원 거미는 각각 독특한 단백질 조합을 가진 최대 7가지 종류의 실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크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종류의 실은 거미줄을 탄력 있게 만들어 곤충이 거미줄에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실크는 실을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끊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크에서 발견되는 일부 단백질은 해로운 박테리아와 곰팡이로부터 실을 보호하여 실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실이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관리하기 위해 아무것도 추가로 살 필요가 없는 집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미줄은 면보다 가볍고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최대 1000배나 얇을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튼튼하기도 합니다. 돌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거나 거센 비바람을 견디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거미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강철보다 더 강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가느다란 강철은 없지만 거미줄과 같은 무게의 조각을 찾을 수 있다면 잡아당기거나 늘렸을 때 비슷한 강도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거미줄은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5배 더 강합니다. 또한 거미줄은 신축성이 뛰어나서 끊어지지 않고 원래 길이의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하 40도 이하의 혹한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가장 흔한 거미 종류는 무당거미입니다. 무당거미는 열린 공간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미줄을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런 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잡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장소를 선택하면 거미줄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들은 현재 거미줄이 완벽해 보여도 매일 거미줄 전체를 다시 만드는 흥미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집안 관리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정성 들여 설치한 덫에 잠재적 먹이가 걸리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저녁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형성하는 실크를 생산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당거미는 하룻밤 사이에 먹이를 잡지 못하더라도 보통 오래된 거미줄을 해체하고 다음날 밤에 새 거미줄을 만들기에 충분한 실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오래된 거미줄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실크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거미줄에 포함된 단백질을 재활용합니다. 거미줄에 있는 거미를 관찰해 본 적이 있다면 거미가 미세한 진동에도 얼마나 세심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거미줄은 다른 어떤 소재와도 달리 다양한 소리 주파수에 맞춰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만들 때 단순히 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의 조임과 느슨함, 실의 연결 방식을 변경하여 거미줄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미는 진동하거나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미줄을 만듭니다. 마치 기타를 조율하는 뮤지션과 같아요. 깃털 달린 다리를 가진 이 거미는 주로 습한 온실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든 센터 거미라고 불립니다. 다른 거미들처럼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돌리는 대신 전기를 이용해 곤충을 잡는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미는 거의 나노 크기에 가까운 매우 얇은 실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거미의 뒷다리에는 작은 비처럼 작동하는 특별한 털이 있습니다. 거미는 몸에서 실이 나오면 이 털을 이용해 실을 빗질하고 조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하가 발생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비단실에 전기가 흐르면서 실이 뭉쳐서 푹신한 양털공처럼 생긴 작은 푸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기로 충전된 푸프는 주변을 돌아다니는 곤충을 가두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이 실에 닿으면 전하로 인해 실이 몸에 달라붙어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암컷 다윈 나무 껍질 거미는 강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거미줄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24m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거미줄은 먹이를 잡기 위한 천재적인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리처럼 물 위를 가로지르는 초강력 거미줄은 잠자리처럼 수면 위를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대형 곤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 인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특수줄은 강을 가로지르며 거미줄을 양쪽 강둑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죠.